네. 우리가 주식회사 3일 패션을 만들어 가지고 앞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표 입력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표 입력에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이 단계별로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전표 입력이다 하는 거, 여러분 앞에서도 이론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분계 그동안 배웠잖아요. 그 분계가 다 전표 입력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에 대부분이 다 전표 입력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9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2장의 첫 부분 193페이지 3부 2장의 193페이지 전표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상 거래와 일상 거래에서의 거래. 자, 우리는 회계상 거래란 여러분 어떤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회계상 거래는 말이죠, 자산하고 부채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변화가 생기는 거래를 우리는 회계상 거래로 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 또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이지만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닌 경우라고 본다면, 상품 매매 계약을 단순히 말로만 했다든가 또는 서류로만 작성을 하고 대금을 주고받은 것이 없다든가, 또는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약속을 한 거라든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을 주고받지는 않은 상태,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 이런 것 등은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일상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나 회계상 거래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계에서 거래라고 본다는 거죠. 상품의 도난을 당했으면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건 회계상 거래로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얘기고, 파손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하겠죠. 화재도 마찬가지.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라는 것이 소실이 되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죠. 그리고 상품 가격의 하락.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상품의 장부 금액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 등을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는 회계상 거래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가장 여러분에게 앞부분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 이 차변 요소 4개와 대변 요소 4개, 이걸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의 8요소는, 모든 거래는 거래의 8요소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결합이라고 그러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서 회계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래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교환거래, 손익거래, 그리고 혼합거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NCS 평가, 이제 여러분 그 자격시험 보는 거 말고 우리 NCS 평가 시험 여러 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전표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할 때, 전표관리라는 평가를 할 때 거래의 종류를 구분하라는 문제 제가 5문제 출제합니다. 5문제를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거래를 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일단 분개를 해놓고 이것이 교환 거래이면 옆에다가 교환이라고 쓰고, 예, 손익 거래이면 손익이라고 쓰고, 혼합 거래이면 혼합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문제를 분개도 하고 거래의 종류도 기록하라는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환 거래가 어떤 것을 교환 거래라고 하느냐? 이렇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만 있는 것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만 있는 거라는 말은 수익과 비용은 이론도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 개정 과목에 수익과 비용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뭐예요? 교환거래라고 부르자 이겁니다. 교환거래라고 부르자.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들만 차변과 대변에 있어요. 그게 바로 교환거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거래를 분개를 쓰면은, 자,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차변에서 20만 원 증가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대변에서 현금 20만 원이 감소하죠. 현금 20만 원이 자산이. 그래서 이 거래가 뭐예요? 바로 교환 거래.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환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건전지가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손익 거래를 볼게요. 자, 손익 거래는 거래의 총액이 수익 또는 비용의 발생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손익 거래라고 합니다. 네. 거래의 총액이라는 건 뭐예요? 차변의 합계 또는 대변의 합계.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같은 거기 때문에 차변 합계든 대변의 합계든 어느 것이든 다 총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합계나 대변의 합계가 둘 중에 하나가 수익이나 비용이면 그게 바로 손익거래다 이겁니다. 손익거래라고 부른다. 손익계산서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에 가는 계정이 바로 수익과 비용이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익과 비용이 온다고 해서 다 그게 손익거래냐? 아니다. 거래금액 총액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예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이 거래를 보시면,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는 현금 10만 원, 자산이 10만 원 증가하죠.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 원은 뭐예요? 이자 수익이라는 게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익 발생 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발생 10만 원, 수발이라고 우선 쓸게요. 수익 발생 10만 원. 자, 거래금액 총액이 10만 원인데 그게 말이죠. 수익이죠. 그래서 거래 총액이 수익 또는 비용이면 그게 바로 손익거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손익거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거 보면은 혼합거래라는 것이 있어요. 혼합거래라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하고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 혼합된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여기 위에 있는 이 두 개 거래가 이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대여금 2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거래라는 거예요. 자, 대여금 2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은 받은 현금이 전부 얼마가 되냐면 20만 원에다 2만 원, 현금 22만 원이 자산 증가하죠? 자산 증가하죠? 그러면 대변을 보시게 되면
자, 22만 원이 뭐였냐면은 20만 원은 대여금 빌려준 거 받았고 2만 원은 이자로 받은 것이다. 그러면 대여금이라는 것이 빌려줄 때는 차변에 와서 자산이지만 자산의 증가지만 받았으니까 대변에 가가지고 자산 감소가 되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만 있다면 교환거래지만 거기 밑에 이자 수익이 수익 발생, 수발이 2만 원이 끼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만 원이 거래금액 총액이 아니죠. 2만 원이 거래금액 총액이라면 손익거래로 분류를 하는데 2만 원은 수익 발생이 거래금액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래금액 일부가 있으면 손익거래로 안 하고 혼합거래로 한다 이거예요. 혼합거래. 혼합거래. 그래서 여러분들 요 거래의 종류 세 가지를 우리 회계 이론에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요 밑에 그림이 있네요. 거래에는 이와 같이 교환거래를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손익거래를 보면은 그림이 뭐예요? 수익 발생과 비용 발생만 있는 것이 손익거래다 이거예요. 그럼 가운데 있는 혼합거래는 바로 위에 있는 이 교환거래와 밑에 있는 수익거래가 혼합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수행 내용이라고 해서 한번 시험지로 풀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OX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밑에 답이 있긴 하죠. 자, 1번 보면은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자,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증가, 부채 증가, 회계상 거래죠. 동그라미 아시고. 그 다음에 2번 사무실에 사용할 냉장고를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자, 냉장고를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그럼 냉장고가 지금 온 게 아니죠. 그리고 계약을 하고 우리가 돈을 줬다는 말도 없죠. 예. 그러면 돈을 줬으면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니까 이게 회계상 거래 처리, 거래로 보고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계약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X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세 번째, 상품 5만 원이 화재가 발생하여 유실되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5만 원이 화재가 발생해서 유실됐다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회계상 거래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영업사원을 채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영업사원을 채용했다는 것이지 급여 150만 원을 오늘 지급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도 급여 150을 지급한 게 아니라 영업사원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회계상 거래는 아니다. 그래서 OX, OX가 되겠죠. 여기 OX, OX. 자, 이런 문제 5문제 냈습니다. 5문제 냈어요. 요거 회계상 거래냐 아니냐 구분하는 거 5문제 NCS 평가 문제로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5문제 냈어요. 네. 다음의 회계상 거래를 거래의 판료소에 따른 결합관계로 나타나시오. 이게 뭐냐면은 분계도 하고 결합관계를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번에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정답이 나와 있죠. 차변에 상품 10만 원 이거는 자산 증가요. 대변에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대변이 현금 10만 원 이거는 자산 감소다. 이렇게 차변 대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쓰고 이건 분계죠. 그리고
거래의 결합관계를 쓰라는 것은 차변요소, 대변요소,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결합관계를 쓰라는 거예요. 이것도 5문제 냈어요. 네. 5문제.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6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밑에 이 수행 결과 정답을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여기 답을 한번 써보세요. 네. 이 6문제를 한번 답을 풀어보세요. 분계가 가능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수행 결과 참고하셔가지고 분계 써보고 결합관계 써보셨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계 쉬운 거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 전표 입력 수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전표 입력에 필요한 지식들이라고 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 입력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좋겠고, 뭐 이게 미리 뭐 읽어둘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요 3가지로 이제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입력을 할 텐데, 출금전표, 입금전표라 하는 것은 출금전표는 거래금액 총액이 현금으로 지출된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금액 총액이 현금으로 지출됐는데 그것이 현금 계정 대변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출금전표라고 하고, 입금전표는 거래금액 총액이 역시 현금인데 이것은 차변의 현금인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이라는 말은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현금이 입금되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전표라는 것은 거래금액 총액 중에 일부가 현금인 거래이거나 아니면 현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거래라고 보면 됩니다. 일부만 현금이거나 현금이 없는 거래, 이런 거래를 우리는 대체전표에다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전표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고 전표 작성이라는 메뉴를 하나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출금이면 몇 번, 입금이면 뭐 출금이면 1번, 입금이면 2번, 그 다음에 대체면은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나간다라고 밑에 설명이 있네요. 구분란에 1번 출금, 구분란에 2번은 입금, 구분란에 3번은 차변이요, 대변은 4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표 구분을 이렇게 편의상 하고는 있는데요. 입금, 출금을 쓰지 않고 모두 대체전표, 즉 차변과 대변으로 전표 입력을 해도 무관합니다.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 우리 교재 198페이지에 수행 내용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표 작성하기 수행. 다음 증빙을 참고하여 주식회사 3.1패션의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의 입력을 수행하라. 첫 번째, 출금전표 작성하기라고 했네요. 그러면 출금전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이 하나 있어요. 자, 영수증이 있는데 3만원짜리 영수증인데 100반이라고 써 있어요. 100반. 밥을 말하는 거죠. 5그릇, 밥 5그릇 사 먹었어요. 자, 오른쪽에 설명을 보니까 회계팀의 회계 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랍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이거에 의해서 출금 전표로 작성하면 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분계를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거래의 분계는 어떻게 될까? 네, 밑에다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써볼까요? 제가 메모장에다 저는 써보겠습니다. 메모장에다가 자 차변에 오는 거 무슨 비용이 와야 돼요? 비용 발생. 여러분 직원이 야근하고서 식대를 지불했다면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복리후생비네요. 예. 복리후생비 800번대를 판관비라고 그래요. 판관비 800번대로. 그래서 금액은 3만 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차변 대변을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선이. 여러분이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으면 왼쪽에다 쓰면 그게 차변이에요. 오른쪽에 쓰는 게 그게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되겠죠. 이렇게 분계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분계를 우리가 차변 대변을 이렇게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선을 넣고 가운데다 선을 넣고 여기다가 복리후생비 3만원 현금 3만원. 예, 그러니까 우리 분계 쓸 때요 이렇게 써도 되고 위에 것처럼 차대를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책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리후생비에서 이제 괄호 열고 판관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비용이 제조원가 500번대 복리후생비도 있고 또 800번대 복리후생비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코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800번대 판매관리비다 하는 의미에서 판관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거래의 결합관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차변의 복리후생비는 비용 발생이다 이거예요. 대변에 현금이 가는 것은 자산 감소다 이거죠. 예.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 분계를 수행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전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전표를 입력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전표 입력 첫 번째 있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밑에 있는 매입 매출 전표는 뭐냐? 부가가치세액과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된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 영수증에 지금 부가가치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 전표라는 메뉴에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한번 입력해 보겠는데요. 날짜가 1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여기 날짜 1하고 엔터 친다면 커서가 1로 넘어가죠. 거기다가 11 하면은 이와 같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커서가 구분란에 있을 때 잠깐만요. 구분란에 있을 때 이 아래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메시지라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출금 전표가 되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번을 입력하면 돼요. 구분란에다가 2 하면은 죄송합니다. 1번 출금이 1번이죠. 1 하면 여기 구분이 출금으로 전표가 출금 전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쪽 대변란을 보시게 되면은 대변의 금액 대신에 현금이요 하고 이렇게 대변의 현금이다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계정 과목 코드, 지금 커서가 코드로 넘어왔는데 이 코드에다가 차변의 계정 과목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죠. 아직 복리후생비 코드 여러분이 외우지 못했을 테니까 한글로 복리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복리로 시작되는 계정 과목이 이렇게 4개가 조회가 됩니다. 거기서 제가 판관이라고 하는 게 요 800번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조하면은 여기 500번대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600번하고 700번은 분양원가라든가 또 무슨 원가였죠? 우리 개념 과목 코드 쭉 정리하면서 분양원가, 그 다음에 특별한 업종에서만 쓰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600번대와 700번대 코드가 뭐였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이군요. 도급 원가가 600번대, 분양 원가가 700번대인 것이죠. 그래서 도급 업체들 도급 원가라는 것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고, 분양하는 사업자들 분양 원가 코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도소매업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800번대를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811번 해놓고 엔터 치면은 이와 같이 코드 811번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 입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거래처를 입력하겠는데요. 여기서 거래처는 이 식사를 어디서 했느냐? 미소식당에서 한 거예요. 근데 미소식당을 거래처 코드에 등록되어 있다면 코드란에 미소를 한번 넣어볼까요? 검색이 될 텐데 거래처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직접 입력하세요. 그냥 미소식당. 거래처에 코드를 만드는 이유는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거래처별로 원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거래처를 반드시 등록하고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하는 그 식당을 굳이 거래처 관리할 필요 없죠,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코드는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고로 미소식당에서 식사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있겠죠. 넣어주는 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적요라는 곳에 갑니다. 적요라는 것은요, 지금 한번 저처럼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은 밑에 위로 된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요가 이렇게 현금 적요 1, 2, 3, 4, 5, 6, 7, 8이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미리 등록해 놓은 적요들입니다. 적요란 그럼 무엇이냐? 지금 이 거래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등록한 적요를 쓴다면 여기다 타자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번호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죠. 자, 직원들 야근 식대니까 이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그래서 여기다 2번 한번 입력해 주세요. 2하고 엔터 치면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이라고 적요가 입력되고요. 자, 차변의 금액 3만원이었죠. 30. 그 다음에 플러스 키를 탁 치면 되죠. 여기 동그라미 3개는 숫자 키패드 옆에 있는 플러스 키. 그리고 엔터 치면 이와 같이 줄이 바뀌면서 분계 내용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자, 이 분계 내용이 보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3만원, 대변의 현금 3만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계가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원장에 다 들어갔겠죠.
자, 복리후생비 원장에 차변에 3만 원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 여기 전표 입력 메뉴에 계정별 원장을 가보십시오. 계정별 원장, 오늘 우리가 1월달 거였죠? 1 엔터 엔터 1 엔터 엔터 하면 1월 한 달 거 계정별 원장 기간이 입력되고요. 자, 계정 과목은 그냥 몽땅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 엔터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금액도 전체에서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몽땅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는 것은 복리후생비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어디 있습니까? 811번 여기 있죠? 클릭해 보세요. 자, 복리후생비 클릭을 했더니 오른 여기에 지금 1월 11일 날 복리후생비 차변에 3만 원 미소식당 저교회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 차변에 기록됐죠? 예, 차변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현금이 기록됐겠죠? 네, 현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계정별 원장에 현금이 없어요. 예, 계정별 원장에. 그러면 현금은 왜 원장이 없느냐? 예, 현금은 현금 출납장이 대신하거나 총계정 원장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계정 과목이 원래 현금이 101번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정 과목을 101번을 아무리 쳐도 없어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계정별 원장에 현금은 없다. 그러면 현금 나는 봐야 되겠는데요. 총계정 원장을 봐라. 자, 그러면 다시 전체 메뉴 가가지고 총계정 원장 현금 출납장 나란히 있어요. 거기 그냥 총계정 원장 봅시다. 자, 총계정 원장에서 자, 계정 과목에다가 엔터 쳐서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자, 현금 여기 맨 위에 보이죠? 예, 계정별 원장에는 현금이 없었는데 총계정 원장에는 현금이 보인다. 자, 1월 달에 대변에 3만 원 와 있죠? 요게 그거예요. 근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 원장으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 3만 원 여기를 한번 더블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계정별 원장으로 갑니다. 예. 계정별 원장에서 현금이 대변에 조회가 되죠? 네. 총계정 원장에서 계정별 원장으로 가면은 현금이 보여요. 3만 원. 네. 자, 우리가 아까 계정별 원장에서는 여기다 직접 현금을 물음표 단추 눌러서 현금 봐야 되겠다 하고, 예, 아무리 여기다 현금을 조회해도 현금이 안 보여요. 예, 계정별 원장에서 들어가면. 그러나 총계정 원장에 가서 그 1월 달에 거래를 더블 클릭하면 예, 계정별 원장의 조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 예, 현금만 이래요. 다른 거는 다 예, 계정별 원장에 가서 바로 조회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전기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가 된 것은 또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지금 전표 입력을 한 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갔겠죠? 자, 여러분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있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자, 그래서 1월 달 것만 한번 조회해 보세요. 1월 31일까지로. 자, 그러면 현금 당좌 자산의 현금에 대변에 보세요. 대변에 여기 3만 원 들어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비용이 있습니다. 판매관리비에 복리후생비 보세요. 복리후생비 차변에 보세요. 차변 잔액에 3만 원 들어와 있죠? 합계잔액 시산표에 합계와 잔액으로 들어와 있어요. 합계와 잔액으로. 그러면 현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금은 합계와 잔액이냐? 대변에 갔기 때문에 대변에 잔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변에 있던 합계에서 요 3만 원이 줄어든 요 잔액으로 바뀌어서 있는 겁니다. 원래 현금이 1280만 원이었는데 1월 13일 날 대변에 3만 원 현금이 감소하니까 여기 잔액은
1280만 원에서 요 3만 원이 차감된 1277만 원의 잔액이 있는 거다. 합계잔액시산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거 다 안 만드는데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거 지난 시간에 기초 작업했잖아요. 전기분 재무상태표하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앞 시간에서 입력한 거 기억하시죠? 그게 일로 다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오늘 1월 11일에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입력한 것이 합계잔액시산표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손익계산서에 가면은 비용이 달랑 3만 원만 들어와 있겠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 및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 손익계산서를 1월 달로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근데 기초상품 재고액은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앞 시간에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라고 입력한 거 있죠? 그게 손익계산서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것이 당기에는 뭐가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옆에 지금 전기계 여기 보이죠? 전기의 기말 상품 재고액 이 금액이 그대로 당기의 기초 상품 재고액으로 넘어왔죠. 이건 전기에서 넘어온 거니까 있는 거고, 수익과 비용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는 있죠. 복리후생비 3만 원. 네, 이렇게 우리가 전표를 하나 입력하면은 그것이, 자, 전표가 입력되면 원장에,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고 총계정 원장에 반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합계잔액시산표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전부 자동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산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회계를 전산회계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흘러가는 순환 과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여러분 이론을 시작할 때 앞부분에서 손으로 써보는 거 해봤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 공부가 회계 공부를 가리키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냐? 전산회계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회계를 못 가리켜요. 바로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 시간에서 우리가 그 이론 앞부분에서 했던 회계의 순환 과정이 있죠. 그거 손으로 쓰는 거 꼭 연습해야 됩니다. 노트에 써서 저기 분계 쓰고 그 다음에 원장으로 어떻게 전기가 일어나고 그 전기된 것이 나중에 결산 때 우리 결산 예비 절차로서 합계잔액시산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걸 가지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은 무슨 계정 과목들이 가고 재무상태표로 오는 건 무슨 계정 과목들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결산관리 시험을 볼 때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여러분 잔액시산표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잔액시산표를 보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줄 거예요. 제가 잔액시산표 이런 잔액시산표를 합계는 빼버리고 이렇게 잔액시산표를 준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옮기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로 옮겨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라는 문제를 제가 냅니다. 손으로 쓰라고. 그래서 왜 손으로 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실력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 어떤 원리로 넘어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거 강조를 합니다. 자, 전표 하나 더 입력을 해서 또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표 입력해 볼까요?
두 번째 전표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2번 출금 전표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네요. 그런데 부가세가 있는데 왜 일반 전표에 넣으라고 그랬을까?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이랬네요. 네, 그런데 이 업무용 승용차가 아반떼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1000cc 초과합니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이론 배울 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유지라든가 구입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배웠죠. 자, 매입세 이거 2,545원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못해요. 승용차니까.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면 매입매출 전표에 넣으면서 불공이라는 유형으로 처리하겠지만 이거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표에 부가세 무시하고 분계를 하면 돼요. 요 금액으로 28,000원으로. 네. 자, 그러면 분계를 밑에 한번 써볼까요? 자, 저는 메모장에다 쓰겠습니다. 자,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분계가 차변은 차량 유지비 28,000원. 이 차량 유지비 역시 판관비예요. 판관비. 그리고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28,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래 후 결합관계까지 누가 쓰라고 그런다면 차량 유지비 차변이니까 비용 발생이요. 현금 대변이니까 자산 감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표 입력해 볼까요? 자, 아까 꺼내놨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있죠? 자, 날짜를 위에서 바꾸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위에 있는 날짜 클릭하시고 이 날짜는 12일이에요. 자, 1월 12일. 구분은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입니다. 1번 쓰시고 구분에다가. 자,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예요. 차량 엔터. 그러면 이것도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4개가 보일 겁니다. 맨 밑에 822번에서 엔터. 자, 거래처가 보니까 SK 성동주유소인데 만약에 코드로 등록되어 있다면 여기다 SK를 이렇게 입력을 코드에다 SK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엔터를 치면 검색이 돼야 돼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옆에다 참고용으로 쓰세요. SK 성동주유소. 그리고 적요는 밑에서 한번 골라보는 것으로 할까요?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그리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28,000원 차변에다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분계가 차변의 차량 유지비 28,000원, 대변의 현금 28,000원 이렇게 밑에 분계 내용이 보이고 이것이 원장에 차량 유지비에 반영됐는가 총계정 원장을 아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메뉴 눌러서 여기 총계정 원장을 클릭하시고 역시 계정 과목은 그냥 엔터 다 쳐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차량 유지비 저 밑에서 두 번째 보이는 것 같은데 차량 유지비 선택을 해보면 차량 유지비 1월달 차변에 28,000원. 예, 전기가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원장이 보여요. 예, 1월 12일 날짜까지 보이죠? 유류대 지급 SK 성동주유소 28,000원 차변에 보이죠? 예. 대변에도 보이겠죠? 그러면 현금을 보시고 현금에 이제 58,000원이네요. 대변이 아까 30,000원이 있었잖아요. 자, 이거 58,000원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두 줄로 보이겠죠?
1월 11일 날 거는 아까 본 거고 1월 12일 거 대변에 SK 성동주유소 유류대 지급 28,000원. 원장이 보이죠. 이렇게 전기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합계전액 시산표나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다 반영됐어요.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다시 와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전표 입력한 거 외에 수행 3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이랬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차량 유지비하고 차량 운반구라는 두 개의 계정 과목에는 관리 항목을 추가했었어요. 31번. 왜냐? 이걸 차량별로 관리하려고 그래서 차 번호가 645에 2461로 이걸 관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표 입력에서 말이죠. 여기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그 줄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F3키를 눌러보세요. F3키입니다. F3키를 눌러보시면 하단에 이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승용차 코드에 지금 커서가 있잖아요.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가 등록해 놓은 승용차가 조회가 돼요. 우리는 업무용 승용차를 지금 한 대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한 대만 보입니다. 아반떼 보이죠? 네, 그러면 밑에서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아반떼로 이렇게 차량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구분의 목록 단추를 눌러보면 유류비냐 보험료냐 수선비냐 자동차세냐 임차료냐 감가상각비냐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비용을. 우리는 유류비다. 그냥 유류비에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하면은 이것이 저교에 우리가 밑에서 관리한 것이 이 저교에 나타나요. 645에 2461에 할당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엔터 쳐서 위로 올라가시면 이 세 번째 있는 수행 3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한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전표 입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입금 전표와 대체 전표 입력을 계속 또 해보도록 하죠. 네, 쉬었다 합시다.